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50대가 넘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적 준비가 걱정되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부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50대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 분들의 성공률이 일반적인 구직 활동보다 3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란 정부에서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종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부터 직업훈련, 취업 후 정착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20대, 30대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직급여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면 최대 33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는 55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33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새로운 직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조기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입니다.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100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취업한다면 5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훈련과 다른 점은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 교육의 경우 젊은 사람들처럼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엑셀 활용이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업 분야라면 고객 응대 스킬이나 매장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2세의 제조업 회사에서 퇴직한 후 서비스업으로 전직을 원했습니다. 6개월간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은 후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매월 116만 원의 훈련 수당을 받았고 교통비와 식비도 별도로 지원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성 공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력과 희망 직종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에서는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찾아줍니다. 2단계에서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3단계에서는 실제 취업 알선과 면접 준비까지 도와줍니다. 취업성 공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별 전담 상담사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구직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씨는 58세에 은행에서 퇴직한 후 취업성 공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결과 본인의 금융 경험을 살려서 보험 설계사로 전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개월간 보험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대형 보험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장년 인턴제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중장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정부에서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턴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분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모 씨는 54세에 회계 분야에서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최신 회계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었고,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업 지원입니다. 재취업이 어렵다면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창업 교육과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모 씨는 57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30년간 쌓은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유통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취업 후 정착 지원입니다. 단순히 취업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성 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중장년 경력 지원제 관련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이력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퇴직증명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개인의 경력과 희망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중장년 구직자 전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와 직접 대면해서 상담받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출석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취업성 공패키지에 참여할 때는 상담사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상담 약속을 무단으로 취소하거나 지각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모 씨는 53세에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후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성 공패키지에 참여한 후 상담사의 도움으로 본인의 건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건설관리 업무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모 씨는 55세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민간기업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민간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사시는 박모 씨는 56세에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후 완전히 다른 분야인 요양보호사로 전직했습니다. 3개월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후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비록 이전 직장보다 급여는 적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기존 경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하는 것보다는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급여나 직급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직장과 똑같은 조건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에서 가장 큰 장벽은 연령 차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안정성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중장년층의 신뢰성과 친화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고객 서비스 업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업무,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운송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경험 많은 중장년층 근로자를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중장년층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공공기관의 계약직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장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장점은
풍부한 경험과 안정성,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도 중장년층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으로 바꿔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나 부하 직원을 관리한 경험, 고객과의 관계 형성 능력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 재취업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인 인맥은 중장년층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과정에서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구직급여 연장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분명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